안녕하세요. 리얼퀴즈의 유선영 의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이러한 이제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어떤 부동산을 사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먼저 좀 달아볼게요. 이번 위기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사실 위기 상황을 많이 좀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세계적인 증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변동성이 계속 좀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감 때문에 이제 어떤 부동산 매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임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분명 기회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맞는 부동산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뭡니까? 갈대입니다. 갈대.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장이 이러면 마음이 이랬다가 또 시장이 이러면 마음이 확 이랬다가 왔다 갔다 정말 좀 불안하신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좀 더 중요하신 분, 그게 우선이신 분들, 나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난 절대 잃는 건 너무 싫어, 이런 분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나, 난 대출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 그리고 가격이 빠지는 것을 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내 돈이 막 빠지는 느낌 나는 너무 싫어, 아파트 가격 샀는데 아파트 떨어지는 거 난 참을 수 없어. 자, 이런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해야 해서 굉장히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위기라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맞는 대처 방향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방향. 자, 첫 번째는요, 뭡니까? 달러죠? 가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일단 1원칙이에요. 너무 무리한 대출을 쓰면서 뭔가를 산다든가 무리한 금액, 비싼 가격의 고가 주택을 부담을 안고 매수하시는 것은 절대 지금 이 시장에서 불안하신 분들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될 일이고요. 특히 투자도요, 자금을 최소화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투자하는 것, 적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 이런 방향,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향을 잡으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손바닥이죠. 가격 방어가 되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격까지는 네가 내려와도 더 이상 내려오지 마 라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향은 포장지죠. 포장 예쁜 박스인데요. 단단한 포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포장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면 바깥의 충격이 막 와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 망가지거나 상하지 않죠. 바로 그러한 어떤 탄탄한 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가격 방어, 단단한 포장이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가격 방어 먼저 볼게요. 가격 방어.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전세가율 높은 부동산이 되겠어요. 제가 의미 있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의 어떤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강북과 강남, 서울을 나눠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아니고요,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가격 비율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강남이고요, 빨간색이 강북입니다. 이때쯤 강북이 굉장히 크게 반등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노도강이라고 해서 강북권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달아올랐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2008년 한 10월, 9월 이때쯤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강남과 강북을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빠지는 폭이 강남이 훨씬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전세가율의 전세가의 이유가 있죠. 강북권 아파트와 강남권 아파트는 전세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탄탄한 강북의 아파트들은 비교적 가격이 그래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가격이 기존 시세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강남의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빠져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만으로도 우리가 이 위기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방어해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지금 서울의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구별 전세가율입니다. 지금 3월에 체크한 것인데, 자, 보시면 상위 10% 전세가율 높은 그 구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1위는 중랑구예요. 강북에 있는 구고, 중랑구,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종로구, 은평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을 중심으로 강 아래로 내려와 있는 지역은 지금 보니까 금천구와 관악구고, 나머지는 모두 강 위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강북권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보시면 이 중랑구는 64%고요. 제일 지금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대문이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57%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전세가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평균치가 40%였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의 지금 전세가 굉장히 지금 특히나 이 강북권의 전세가 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시세가 탄탄한 만큼, 전세가율이 높은 만큼 가격을 잘 방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내가 실거주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크게 가격이 빠지거나 위험을 안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게 가격 방어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단단한 포장이 어떤 부동산을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단단한 포장은 뭘 의미할까요? 단단한 포장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안에 물건을, 안에 상품을. 그러면 그건 뭐냐? 바로 탄탄한 호재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호재, 탄탄한 호재. 뭐냐 하면 이 호재가 강력하게 이 시장에서의 어떤 위기를 감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여파, 시세의 힘이 안 좋을 때에도 강력한 호재가 있는 곳들은 굉장히 가격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용산이에요. 용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매매 가격 지수인데 서울에서 용산구와 성북구, 강남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은 강남구고요. 이 하늘색 빛깔이 용산구가 되겠는데요. 역시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시세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산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휙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용산 개발 사업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한강 르네상스가 이슈가 되면서 용산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단군 일의 최대 사업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엄청 뜨거웠었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도요, 용산은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호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강력한 호재의 힘 때문에 가격이 잘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시장에서 어떤 확실한 호재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가격이 잘 방어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산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갑시다. 확실한 호재는 뭘 말하는지 좀 정확히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뭐 뉴타운이 계속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생겨난다든지, 또는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어떤 개발로 인해서 여기가 많이 바뀌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인데, 그게 진행 중인 곳, 하고 있는 곳, 곧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곳들을 보시는 게 맞겠죠. 또 하나는 교통이 확정된 교통호재가 있는 곳, 교통의 변화가 있는 곳, 교통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 지역의 가치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교통호재가 확실하게 지금 확정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실히 방향을 우리가 설정했다면 좀 더 실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 그런 지역을 보면 될지. 자, 서울의 지도를 한번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이 강북권을 조금 더 오늘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북에서도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아무래도 저 코어 핵심이 되는 자리, 종로, 중구, 용산, 도심이죠. 도심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심과, 그리고 이제 이 강북의 어떤 동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동구, 동대문구 요 일대 말고 위쪽, 지금 강북권,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가격적으로도 저렴하면서 전세가율도 좀 높은 측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좀 유념해 보실 지역이 이 서부권인데요. 사실 서부권 중에서 마포는 가격이 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평구나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 요 지역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용산, 중구, 종로 이 핵심적인 도심, 이 중에서도 뭐 저희가 이 종로나 중구는 미래 가치가 높은 자리, 앞으로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코어 핵심적인 자리라는 거, 저평가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왔었고, 용산은 사실은 두고두고 강조해도 입이 닳지 않을 만큼 여기는 정말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키워드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변화가 용산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도 용산이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용산공원 사업은 확전된 사업이다 보니 시세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동아 그 서빙고에 있는 신동아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바로 3월에. 지금 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거래가 뜸하고 가격이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신고가로 거래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유의미한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용산은 그 변화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세가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용산은 지금 굉장히 고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주택을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잡으면 투자의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자금으로 소액으로 소규모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액 투자라고 해서 투자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소형주택 이런 방향을 잡으신다고 해도 이 변화의 한 흐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내가 가치가 높은 자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용산으로 방향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할 곳은 이제 바로 이 동부권의 위쪽이죠. 이 강북구와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이쪽인데요. 특히나 이제 요 두 지역, 여기 이쪽은 사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호재가 뭐냐면요. 일단 동북선 착공 들어갔죠. 경전철이지만 매우 앞으로 가치가 높은 노선이다 보니까 꼭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GTX C노선이 이쪽 창동역 그리고 광운대역을 거쳐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북구, 도봉구, 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들 우리가 좀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확실한 호재들이 지금 이 지역을 앞으로 탄탄하게 떠받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쌓아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이 가격을 방어해 줄 것이다.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부권에서도 은평구와 서대문구입니다. 특히 은평구.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떨지 아직은 잘 예측을 못 하시는데요. 사실 일단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GTX A 노선은 곧 연신 내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이제 역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마포와 맞닿는 이 자리가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과, 그리고 이제 뉴타운이죠. 수색 증산 뉴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리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꽤 탄탄한 호재와 그리고 또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 투자든 실거주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꼭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의 주요한 지역들 굉장히 이런 불안한 시기에도 매수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라든지 내 실거주를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 방향을 체크해 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불안해서 매수가 고민이 된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무겁지 않은 소자본으로 투자의 리스크를 좀 줄여라.
어떤 부담을 줄여라. 이게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으로 시세를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 세 번째는요. 탄탄하고 확실한 호재로 무장을 하라. 그러면 내 부동산의 가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여기 더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불안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지금 잘못하면 사고 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의 이 매수에 대한 고민이 혹시 두려움은 아닌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위기에도 어울리는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인데요. 아마 대부분이 이 시기에 뭔가 산다는 거에 대한 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는 아닐까. 사실 이 시기에 뭔가를 매수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고민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손실도 없지만 수익도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면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지 그냥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면 만약에 좋은 시장이 왔을 때는 또 다른 핑계가 생기고요. 또 그 시장이 다른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핑계는 언제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겁을 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기 있게 미래를 획득하시는 분들에게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